자, 2부로 넘어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좀 오신 우리 그래서 옷에 비가 많이 묻어있네. 박상길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뭐 저 사는 곳 이북에 뭐 홍수 같은 비가 내렸다 그래서 지금 엄청 비가 오고 있죠. 지하철이 많이 지금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많이 늦었네요. 네. 가양대교는 아예 물이 이렇게 젖어가지고 차량의 한 3분의 1 이상이 침수가 됐더라고요. 가양대교 그쪽이 이제 만든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렇죠. 뭐 그 지금 서북부 특히 서울 서북부 이쪽에가 난립니다. 그쪽에 아주 사정이 좋지 않은데 뭐 제가 좀 시간을 못 지킨 거 죄송합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뒤에 가서 한번 좀 시간이 되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원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성 홍기를 찢은 보수 단체가 있었죠. 반중 시위 단체죠. 그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재명이 엊그제 이야기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관 공간 앞에 그 반중 시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오성 홍기를 찢으면서 반중 시위를 한 자유대학 관계자들 있죠. 이분들이 경찰에 실제로 입건이 됐어요. 과거엔 대사관 앞에서 그런 시위 정도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미 대사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랬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자유대학 관계자들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부가 특히나 이재명의 발언도 있고 정부의 반중 시위에 대한 대응이 강해지는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정치를 해석하세요? 중국 국기를 찢었다. 뭐 훼손이죠. 외국 국기 훼손. 그런데 성조기도 숱하게 찢어졌고 불에 탔고 짓밟히기도 했고 일장기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순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차별을 두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특정하게 그것을 콕 집어서 뭐 엄정히 대처하라. 자, 이런 것은 좀 지나쳐요.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과유불급입니다. 민주당 원로들이 그 정청래에게 충고했다는 말 중에서도 과유불급,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현직 대통령까지 할 이야기인가? 그게 틀렸다,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일장기 또 성조기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어가서 사제폭탄을 터뜨리고 거실에다가 불을 지르려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제폭탄이 만약 터졌다. 그러면 정청래 씨는 오늘 저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정청래 대표는 그 문제 때문에 미국에 갈 수가 사실상 없어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왜 이런 차별을 둬야 하고 현직 대통령이 하필 그 중국 국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거 외칠 수 있다. 항의할 수 있다. 그런데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의 항의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바로 반응을 한다. 자, 이 뒤에 또 한 사람이 또 어른거리죠. 주한 전 중국 대사 싱하이밍. 싱하이밍 그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 앞에 무릎 가지런히 모으고 그 준비됐던 A4 용지 열 몇 장을 싱하이밍이 잘잘 읽어내리니까 경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싱하이밍이 또 나와요. 이 사람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또 우리나라 그 관계자들 비롯해서 모아놓고 또 질책을 했대요. 그래서 싱하이밍이 이제 말년인데 외교부 거의 이제 퇴참인데 군대로 말하면 이 갈참 폐참인데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참 국격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또 중국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그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중국만 이럴 것이 아니라 미국 성조기의 훼손, 일장기의 훼손, 다른 나라 국기들 얼마 최근 이슈가 된 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광화문에서 연일 또 반 이스라엘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버튼만 눌러지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뒤에 전직 주한 중국 대사 이게 잘해야 중국 외교부 일개 국장급인데 이 사람이
또 뭐 한국 관계자들에게 좀 질책을 한다? 자, 이런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저는 힘듭니다. 네. 이게 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네. 중국 대림동 여기서도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네.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중국 대림동 가리봉동 이거 차이나타운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각종 범죄의 뭐 소굴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어쨌든 거기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우리말 뭐 하는 그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긴 합니다. 중국인들도 많이 살죠. 네. 시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위에 대한 자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보장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심하게 위반하는 경우 그 선을 넘을 경우 적법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럽다. 좀 너무 이러니까 또 차이날리 차이날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친중 행보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이것도 왜 저 현직 대통령이 대사관 앞에서 시위는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미국 공관 앞에서는 저보다 더 심한 시위도 해요. 네. 테러도 합니다. 공격도 받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미국 조야에서는 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싱하이밍 전 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7월경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국 외교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업무가 방해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왜 보냈냐? 즉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이 반중 시위대를 치워달라 이런 것이 막아달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외교부가 받고 그 후에 경찰 병력이 경력이라고 그러죠. 경력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위대에 대처하는 것도 강하게 늘었어요. 경비 경력도 실제로 이제 한 3분의 2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싱하이밍 전 대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까지 있는 중국 뭐 전문가들 있었지만 한국의 민간 전문가들까지 있는 곳에서 싱하이밍이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해라 이렇게 한국 정부에 경고하는 아예 공개적으로 윽박지로 경고하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 이후에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가하고 있는 공식적인 조치, 비공식적인 조치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겠어요? 예. 전직 중국 대사가 예. 반중 극우 세력을 엄벌하라? 단속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국 공안 당국의 책임자 보고 우리 한국 그 관광객이나 교민들을 중국 공안이 좀 심하게 다루는데 단속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외교는 상호주의, 호혜주의, 네. 리시프로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 명나라 때, 청나라 때의 조공 외교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일개 중국 그 부국장급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때는 부국장이었어요. 예. 이게 격도 떨어져요. 일본에는 차관급을 보내고 이 주변 사강이나 그 중국이 대사들 보낼 때 저 사람 평양에 근무하다가 승진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가 부국장급이라고요. 네. 그 제1야당 대표 시절에 부른다고 또 이재명 대표 가가지고 그 중국 대사관 음식 좀 뭐 칭찬하고 각종 그 장식품들 다 구경시켜주고 그거 다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가 그때 굴욕 외교 얘기 나왔어요. 그때 한번 그 싱하이밍으로서는 이재명 씨는 내가 잘 알아. 그때 뭐 대통령 아닐 때도 내 앞에서 고분고분했어 하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서 뭐 뚜렷한 직함도 없어요 이 사람. 예. 지금 나갈 날 대기하고 있는 그 국장급 그런 보직 없는 사람일 거예요. 네. 그런데 모아놓고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하라? 이거 정말 정권의 그 좌우를 떠나서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과거에 청나라와 그 조선의 관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때도 중국에서 꼭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을 그 칙사로 보내냐면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노비나 그 유명한 정원수라고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함길도 쪽에 노비였어요. 예. 이 사람이 건너가 가지고 청나라에서 막 장군 따라다니다가 용골대 따라다니다가 급상승하잖아요. 예. 계급이 예. 아시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누구를 주로 보내느냐? 환관들, 내시들, 조선족 출신 내시들을 꼭 한국에 보내요. 우리나라에서도 내시가 상당히 천대받았는데 중국 그 청나라 황실에서 조선족 출신 환관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자가 지금 독립문 자리에 있었던 모화관이라는 데까지 가서 조아리고 온갖 비위 다 맞추고 나라의 은이라는 은을 다 긁어 바치지 않았습니까? 달라진 게 있나?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중국에게 대등하게 못합니까? 대등하게 하려는 노력은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히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받는 거예요. 친중이다. 네. 친중 행보다. 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다. 하려면 똑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자꾸 이 싱하이밍 이름이 나오고 오성홍기 하는데 외국 국기는 우리가 같이 대해야죠. 북한 인공기는 우리가 반헌법적인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거기는 나라도 아니고 예. 요새는 뭐 지금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정권에서는 좀 제대로 국격에 맞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아니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간섭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폴리스 라인을 안 넘어서 그거 나왔으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요. 내정 간섭하지 말라든가 뭐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서 폭력 시위를 했다든가. 예. 아니 고함 지르고 뭐 시위를 좀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한국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병력을 10명 늘려줬잖아요. 그래서 20명에서 10명을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국 경찰 지금 갈 데도 많습니다. 홍수나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병력도 모자란 판국에 명동에 있는 거기가 뭐 물난리 나나요? 그 시위대 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전화 오니까 서울경찰청장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10명을 더 보냈어요. 네. 이러니까 중국이 더 20명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들을 때는 10명인데 10명 더 늘렸으면 네. 더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병력 증강 2배로 해준 거잖아요. 네. 평소보다. 그러면 중국이 더 기가 살아요. 쟤들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다 보내줘. 자꾸 중국의 기를 우리가 키워주고 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독립을 한 게 1894년 갑오경장 이래 끊었잖아요. 네. 중국과의 그런 사대 관계를. 그런데 왜 다시 신사대주의가 부활하느냐. 저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 우리 피디님 지금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께서 땀이 좀 많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예, 어쩔 그러니까, 수 없습니다. 화장지나 혹시 수건이 있으면 조금 갖다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네요. 예. 예, 준비를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